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내용입니다. 정부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3분의 2에서 60%, 재촉지구는 50%만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건설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매입 시 세제 지원 등 그간 주저하던 수요 진작도 대거 추진하게 됩니다. 수요 회복 없이는 건설 경기 정상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로 밀어붙인다 해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언제 시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4년 1월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택 선행 지표가 나빠지자 정부가 수급 균형을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착공은 52% 감소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하반기 이후 건설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모든 지표가 역대급 부진을 이어가고 있어 통상 건축 착공이 2에서 6분기까지 선행한다는 점에서 2024년부터 건설 물량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에선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신규 사업 착수 및 정체된 사업에 물꼬를 트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내용이고, 오른쪽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데 그 줄어든 절차입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합니다. 안전진단 개선 관련 주요 수요 지역으로는 서울에서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이고,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입니다. 이날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크게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두 번째, 일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세 번째, 소규모 정비 복합 사업, 네 번째, 신도시 등 공공주택 등의 네 가지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우선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 인가 전까지만 통과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초기 자금 지원, 재건축 부담금 추가 합리화 등 사업성도 대폭 높여줍니다. 둔촌 주공 사태와 같은 공사비 갈등은 미리 막기 위해 표준 계약서 조기 배포 등을 시행합니다.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재촉 지구는
50%로 완화해 신축 빌라 혼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곳에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짜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동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법이 최근 통과된 일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의 사업 요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일기 신도시는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2조 원에 달하는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이 될 이주를 위해 20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복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등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 관리 지역은 50%로 완화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합니다. 통합시민 대상 확대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네 번째로 민간사업과 더불어 공공사업의 공급도 대폭 늘리게 됩니다.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인 12만 5천 호를 웃도는 14만 호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천 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또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유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2024년 신규 택지 2만 호의 발굴을 추진하며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토지 이용 효율화로 3만 가구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 이용 효율화로 용적률 5%포인트 이상 상향, 공원 녹지 약 2%포인트 조정, 자족 용지 10에서 15% 내 협의 조정 등을 통해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명시흥지구 등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고 사업지역의 지방공사의 참여 확대도 추진합니다. 3기 신도시 5곳은 2024년 상반기 인천 개항부터 2025년 1월까지 모두 주택 착공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미래도시 펀드 개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4년에서 2027년 동안 정비사업의 약 95만 호 공급에 착수를 하고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기존 공급 예정 물량 대비 65만 호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총 173만 호가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공주택은 전년 대비 6만 호 늘어난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비아파트는 평년 수준인 12만 호로 회복해 54만 호 이상 공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분양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 사업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도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일체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1년 한시로 하고 국회에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대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향후 2년 동안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은 21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더라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새로 공급되는 소형 신축 B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혜택받게 됩니다. 발코니 제한 등의 각종 건축 규제도 사라집니다. 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의 B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지방에선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 2024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혜택이 적용되고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한다는 내용의 대상 주택가 효과를 왼편에 정리했고 오른쪽 편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 대상 주택가 효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분양이 이루어진 B아파트는 구입해도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어디까지나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과도한 규제 완화는 지양했다고 설명합니다. B아파트 수요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는 각종 규제도 폐지됩니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전체 가구 중 절반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방 제한도 모두 사라집니다. 주차장도 공유 주차면을 만드는 조건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공유 주차면이 1면 늘어날 때마다 일반 주차면을 3.5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비율을 90%로 제한했던 중심상업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규제가 폐지되어서 주택으로 100% 건축을 허용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부활합니다. 2020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폐지되며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은 최소 10년이었습니다. 새로 부활하는 단기 등록 임대의 의무 기간은 6년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기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고 세제 혜택도 되살려 줄어든 등록 임대를 다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임대 보증 가입 시 불만이 컸던 시세 반영 방식도 개선해 가입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형 등록 임대에 대해서도 20년 장기 민간 임대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규제 최소화와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등록 임대 제도 개편은 민간 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 달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지만 4월 총선 등이 예정돼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